안녕하세요.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인지한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성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폭력이고 또 폭력이 중에서도 우리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이런 폭력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을 조금 더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밤이에요. 근데 좀 외진 길에 저 혼자 걸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뒤에서 남자가 따라와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무섭겠죠. 그죠?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남자도 무서울까요? 남자도 무서울 수 있죠. 특히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 체격도 좀 크고 좀 젊은 사람이고 이런 경우, 그리고 분위기가 좀 싸하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무서울 수 있죠. 저 사람한테 폭행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남자분이 내가 저 남자한테 성폭력을 당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강도나 폭행, 살해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 플러스 저 사람이 날 성폭력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고 남자로 살아오면서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에서 느끼는 게 달랐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죠. 2016년에 강남역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그 죽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추모 시위를 굉장히 오래도록 벌였고, 거기 그 강남역 그 출구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여러 글들을 써서 붙이고 지지와 연대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가장 그 유명한 메시지가 바로 나였을 수 있었다라는 포스트잇이었어요. 그런데 남성분들도 이런 두려움,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수 있을까? 별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가 그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에 있는 그 남녀 공용,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6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냥 뒀어요. 7번째 여성이 들어왔을 때 그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정확히 여성을 목표로 한 살인사건이었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 두려움이 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자들은 내가 죽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때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한 그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살인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좀 짜증이 나더래요.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계속 할까? 그리고 너는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뭐 안심을 시키고 그래도
그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이 살인사건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러나 했대요. 그 남성이. 그런데 많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여자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랑 남자인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랑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를 깨닫고 여자친구를 이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거죠. 그 남자친구의 경우는. 그죠?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해했다는 거니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자가 포르노 좀 볼 수 있지. 뭘 그래. 남자의 성욕은 해소되어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내가 그동안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자는 이래야 돼 라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안 가진 거 아니야? 라는 자기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볼 때. 바로 이 성찰과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지? 왜 남자는 포르노를 그렇게 꼭 봐야만 되지? 그리고 포르노를 본다는 거? 포르노? 그게 왜 문제야?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왜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르노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우선 남자와 여자의 연령대가 많이 달라요. 남자는 젊은 남자부터 나이 든 남자까지 골고루 나오고요. 여자는 보통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보통 리드해요. 성관계를. 그리고 여자를 보통 가르쳐주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토리가.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자의 신체를 조각조각 내서 클로즈업 하죠. 남자는 그렇게 별로 찍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범죄 상황도 그 스토리로 만들어서 성적 자극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의 다뤄지는 여성은 동등한 남자 여자의 한 인간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남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수단? 도구? 그렇게 다뤄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왜 꼭 봐야만 되죠? 남자는? 왜 꼭 그래야만 되죠? 남자의 성욕은 해소되어야만 한다. 성욕이 있는 건 뭐 그 본능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욕을 그런 방식으로 포르노 보고 뭐 성매매하고 이렇게 해소하나요? 아니거든요. 절제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방식으로 뭐 자유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소돼야 되죠? 남자만.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게 2018년 4월 12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통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란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법적인 개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판결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의 문화, 인식 구조,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2차 피해라는 건 그런 성희롱 사실을 알렸을 때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반응, 여론, 불이익한 처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러니까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법적으로 피해자의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한다는 건 피해자가 대부분은 여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상황이나 맥락을 나의 관점, 나의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려웠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그런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그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가 또 나오는데요.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차별? 여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더 두려울 수 있구나.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도 그 연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힘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리가 또 되고 있죠. 그래서 성희롱 사례를 좀 볼까요? 특히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아까 젠더 기반 폭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대목이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 다른 가정폭력이나 성매매도 마찬가지인데, 성희롱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A 과장이 40살이에요. 근데 피해자 B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줘요. 사무실에서. 그리고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 그리고 피해자 그 머리카락 끝부분을 잡고 비비면서 이렇게 만져도 느낌이 오냐 또는 뭐 오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거는 성희롱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희롱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성희롱이에요. 그런데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이를테면 뭐 성추행이나 직장 안에서의 성추행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러면 이제 형사처벌로 가지만, 여기는 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언어로 성희롱을 하고 끝부분 이렇게 비비면서, 이건 어떤 뭐 성추행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업무상 성희롱은 당연히 맞는 건데,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업무상 상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처벌이 되느냐 아니냐가 여기에 쟁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추행 맞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2심은 A씨의 위력이 B씨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대법원은 이건 분명히 명백히 그러니까 의사의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이건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판단을 해준 거죠.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한 거죠.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남자끼리 배도 이렇게 툭 치고 엉덩이도 친다. 그 피해자가 40대 초반에 180cm로 그 남자다. 가해자도 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일이 있어요. 최근 일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송영길 국회의원이 특히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상임위원장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남자끼리 배도 툭툭 치고 엉덩이 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의 주재에 있던 총영사관에 있던 한국인 외교관이 뉴질랜드 남성을 이런 40대 초반에 180cm의 키, 체격도 좀 있나 봐요. 그런 남성 직원을 추행한 걸로 뉴질랜드에 이렇게 고소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2017년 말 사건이에요.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최대 7년형의 성추행을 3차례나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뭐 이게 엉덩이도 치고 사타구니, 벨트 주변, 손 이런 데도 이렇게 만지고 그랬나 봐요. 이거를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된소리를 맞고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죠. 본인이 이게 좀 잘못 얘기했다라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국내에서 조사를 했고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발언인 거죠. 근데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라 그랬잖아요. 꼭 여자가 느끼는 이런 것만 얘기할 거는 또 아니에요. 남자끼리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느낌이 어땠는지, 감정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이런 폭력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쉽고 실제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원하시면 강월구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